문신에만 무려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 수술비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참 많은 돈, 큰 돈을 이영학이 만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경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지금 기부금 관련돼서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현금으로 지금 기부를 받은 게 약 12억 정도 된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2억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아이의 수술비로 쓴 거는 한 1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 사용하고 그러면 나머지 10억 정도는 이영학이가 유용을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문신 4천만 원 전신 문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더 있어요. 현물도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게요. 기부에서. 그렇죠. 단지 현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라든지 어떤 현물로 들어온 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 발표가 안 된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가 어떤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영학이가 성매매 업소를 강남에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제 경찰 수사하는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 아내가 유일한 종업원이었다고 해요. 강남에. 예. 그리고 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1억 원은 누나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차명계좌로. 예. 그러면서 누나가 안마시술소 하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돈도 차명으로 누나 명의를 사용해서 이영학이 돈으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봐서는 이영학이는 지금 받은 돈들을 여기저기 차명으로 차를 살 때도 차명으로 사실 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현금으로 받은 거, 그다음 물건으로 받은 거, 아니면 다른 편의로 받은 거 이런 거 등등도 전부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차명에 현금에 물건까지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지금 이 밝혀진 10억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분명한 거는 더 많을 겁니다. 15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현물 조사는 안 됐고요. 그리고 이영학이가 지금 받은 거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요. 차명으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영학이 계좌로 받은 게 12억이거든요. 그 기부금품을. 그런데 차명으로 받은 것도 지금 추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이런 거 통제하는 법이 있긴 있어요. 예. 개인이 이렇게 후원금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도 아무도 모르는구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부금품 보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개인이 모금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알려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돈 모아서 뭔가 심파극 같은 거 만들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괜찮다고 용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서울시에 당연히 이 사람이 신고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신고를 아무도 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거 몰랐고 경찰에서 밝혀낸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가 어찌 보면 이런 거를 이제 각 지자체가, 이거 제가 서울시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이 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개인 기부금품을 받는구나. 그럼 얼마나 받았지? 어디다 썼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조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영학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다 차명으로 얻다 썼네도 중요하지만 이게 애시당초 통제가 안 되는 시스템도 한번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 눈물로 딸의 수술비 모금을 호소하면서 이영학은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그 돈이 다 고스란히 본인의 개인 뒷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과거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으로 아이는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딸을 위해 국토대장정, 길거리 홍보 등 수많은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 아이는 앞으로 20년 이상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전 그만큼 더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안 우리 수술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글쎄요. 하정희 변호사 문신에 4천만 원 썼으니 본인 씀씀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는 문신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4천만 원을 썼을 정도면은 정말 돈을 펑펑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영학의 아주 도착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문신이 이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일 수가 있어서 보통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엉뚱한 일에 몇 천만 원을 썼구나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에다가 4천만 원 쓰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준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외제차까지도 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많은 분들은 당장 조금 이렇게 밥 사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내가 생활하는 거 아껴가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줬는데 그걸 가지고 몇억 원씩 심지어 한 10억 원 정도를 엉뚱한 데다가 탕진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엄청난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걱정을 했던 것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기부를 하겠느냐, 그렇죠. 이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막연하니까 이게 좀 애매했었는데 수치로 확인이 되니까 10억 원이나 엉뚱한 데 썼단 말이야. 이게 수치로 확인이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 기부를 할 땐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 실제로 한 10년 동안 13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 일반 회사원으로 치면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그렇죠. 셈인데, 이영학 씨가 그동안 기부했던 패턴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가면서 지능적으로 모금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그 계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개적으로 사실 어떤 방송에서 계좌번호까지 찍어서 방송을 해줬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때. 보면 막 수술비 정확히 3,500만 원이 너 없어서 마련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자기 아내가 심지어는 죽었을 때도 장례비 3,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구체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금액들을 그때그때 올렸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지적장애 2급인지 그러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12억을 기부받고 딸 치료 비용은 단 2억만 썼습니다. 딸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네. 정일치 변호사님, 원래 지금도 그 이제 어금니에 뭐 앞으로 희귀병이기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고 아직 완치된 상황이 아니고 또 완치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 밝혀진 거에 따라도 1억 7천에서 2억 정도까지 지금 치료비가 썼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급여 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재료 또는 비급여 치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이 앞으로 많이 계속 들어갈 텐데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 답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문재인 케어가 이제 새로 나오게 됐고 앞으로 이런 난치병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 앞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용 마련 문제가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이영학에서 딸 얘기까지 짚어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성매매업소 운영권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그 1억 원, 그럼 누나의 계좌에서 나왔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 1억 원이 누나 이름으로 차명 계좌로 한 거로 보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영학의 계좌에 그 들어온 돈이 이동되는 경로를 지금 경찰이 추적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숨겨진 돈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글쎄요. 하정희 변호, 문신에 4천만 원 썼으니 본인 씀씀이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는 문신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4천만 원을 썼을 정도면은 정말 돈을 펑펑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영학의 아주 도착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문신이 이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일 수가 있어서 보통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엉뚱한 일에 몇 천만 원을 썼구나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에다가 4천만 원 쓰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준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외제차까지도 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많은 분들은 당장 조금 이렇게 밥 사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내가 생활하는 거 아껴가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줬는데 그걸 가지고 몇억 원씩 심지어 한 10억 원 정도를 엉뚱한 데다가 탕진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엄청난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걱정을 했던 것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기부를 하겠느냐, 그렇죠. 이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막연하니까 이게 좀 애매했었는데 수치로 확인이 되니까
10억 원이나 엉뚱한 데 썼단 말이야. 이게 수치로 확인이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 기부를 할 땐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 실제로 한 10년 동안 13억 원 정도 받았. 같은 거 만들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괜찮다고 용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서울시에 당연히 이 사람이 신고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신고를 아무도 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거 몰랐고 경찰에서 밝혀낸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가 어찌 보면 이런 걸 이제 각 지자체가, 우리가 제가 서울시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이 신고를 받으면 아, 이 사람은 개인 기부금품을 받는구나. 그럼 얼마나 받았지? 어디다 썼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조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영학과 관련해서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다 차명을 얻다 썼네도 중요하지만 이게 애시당초 통제가 안 되는 시스템도 한번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 눈물로 딸의 수술비 모금을 호소하면서 이영학은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그 돈이 다 고스란히 본인의 개인 뒷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과거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으로 아리는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딸을 위해 국토대장정, 길거리 홍보 등 수많은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 아리는 앞으로 20년 이상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전 그만큼 더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안 우리 수술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늘 도와주셔서 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1억 원은 누나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차명 계좌로. 예. 그러면서 누나가 안마시술수 하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돈도 차명으로 누나 명의를 사용해서 이영학이 돈으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봐서는 이영학이는 지금 받은 돈들을 여기저기 차명으로, 차를 살 때도 차명으로 사실 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현금으로 받은 거, 그다음 물건으로 받은 거, 아니면 다른 편의로 받은 거, 이런 거 등등도 전부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차명에 현금에 물건까지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지금 이 밝혀진 10억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뭐 분명한 거는 더 많을 겁니다. 10억 이상이 될 수도 예, 있고요. 현물 조사는 안 됐고요. 그리고 이영학이가 지금 받은 거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요. 차명으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영학이 계좌로 받은 게 12억이거든요. 그 기부금품을. 그런데 차명으로 받은 것도 지금 추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이런 거 통제하는 법이 있긴 있어요. 예. 개인이 이렇게 후원금을 받을 때 아, 이렇게 받아도 아무도 모르는구나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부금품 보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개인이 모금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알려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돈 모아서 뭔가 뭐 심파극 같은 심파 문신에만 무려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 수술비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복준 교수. 네. 참 많은 돈, 큰 돈을 이영학이 만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지금 기부금품 관련돼서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현금으로 지금 기부를 받은 게 약 12억 정도 된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2억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아이의 수술비로 쓴 거는 한 1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 사용하고 그러면 나머지 10억 정도는 이영학이가 유용을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문신 4천만 원 전신 문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더 있어요. 현물도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게요. 기부에서. 단지 현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라든지 어떤 현물로 들어온 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 발표가 안 된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가 어떤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영학이가 성매매 업소를 강남에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제 경찰 수사하는 과정을 좀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 아내가 유일한 종업원이었다고 해요. 강남에. 예. 그리고 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고. 맞으니까 네. 일반 회사원으로 치면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그렇죠. 셈인데 이영학 씨가 그동안 기부했던 패턴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가면서 지능적으로 모금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그 계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개적으로 사실 어떤 방송에서 계좌번호까지 찍어서 방송을 해줬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때. 보면 뭐 수술비 정확히 3,500만 원이 너 없어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자기 아내가 심지어는 죽었을 때도 장례비 3,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구체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금액들을 그때그때 올렸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지적장애 2급인지 그러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12억을 기부받고 딸 치료 비용은 단 2억만 썼습니다. 네. 딸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네. 정일채 변호사님. 원래 지금도 그 이제 어금니에 뭐 앞으로 희귀병이기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고 아직 완치된 상황이 아니고 또 완치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 밝혀진 거에 따라도 1억 7천에서 2억 정도까지 지금 치료비가 썼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급여 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재료 또는 비급여